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쉬셨는지요? 자,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에 내드린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기운년, 갑술월, 경진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죠. 자,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주 갑경충이 되나요? 사주에 갑경충이 보이는데 갑경충이 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주 형국파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다음, 이 사주 일반격인지 특수격인지, 일반격 사주인지 특수격 사주인지 묻는 문제가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일까요?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사주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은 무엇인지, 희신이 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 전주에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4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요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 시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작은 흙, 월지의 술토 큰 흙, 일지의 진토 큰 흙, 시지의 술토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4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유금 작은 쇠, 기토 작은 흙, 술토 진토 술토 큰 흙까지. 이러면 사주 아주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죠. 상대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상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죠.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쇠가 극한 오행 나무, 관성은 쇠를 극한 오행 불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일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에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진토안의 열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시간에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술토안의 정화, 시지, 술토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에 나와 있는 거는 간목 큰 나무와 병화 큰 불뿐이네요. 이러면 사주가 강해졌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시간에 있는 병화 있죠? 병화는 어떤가요? 나를 극한 오행이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병화가 부담스러운데 병화가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술토하고 진토를 생하고 진토와 술토는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4편이 돼버렸죠. 그러니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4편이 돼버리니까 사주가 더 강해졌네요. 관인상생으로. 자, 사주 형국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 갑경충이 보이네요. 이 충이 돼버리냐 안 돼버리냐가 사주 형국파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주가 일반격이 되는지 특수격이 되는지 이 간목이 지금 고춧가루거든요. 왜? 화생토 토생금 3가지로 된 화, 토, 금 3가지로 된 오행 삼사격 사주가 될 수 있는데 이 간목이 고춧가루예요. 그래서 갑경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주 형국이 바뀝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간목은 경금에게 충을 당하면 뽀개져 버리죠.
자, 간목 입장에서는 살 길이 있는지 없는지 가만히 앉아서 죽지는 않겠죠. 살 길을 찾아보고 정 살 길이 없으면 각격죽을 기꺼이 맞이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살 길을 찾아보니까 바로 옆에 기토가 있네요. 갑기합을 청합니다. 기토 입장에서야 받아주겠죠. 내 세력이 이렇게 많으니까 상대편 나를 극한 오행 하나가 내 편으로 넘어오겠다니까 기꺼이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금하고 싸울 필요 없이 나하고 각기 합토가 되면은 토생금으로 자연히 쇠하고 한 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목은 갑경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갑기 합토가 돼가지고 흙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갑목이 흙으로 변하니까 잡티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삼상격이 이루어집니다. 불, 흙, 이거 갑목이 흙으로 됐으니까 흙, 쇠로 이루어진 삼상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뭐죠? 갑경충은 안 이루어지고 가장 강한 오행. 가장 강한 오행은 갑기 합토를 이루면서 흙이 되면서 흙기운이 가장 강해졌죠. 술토, 진토, 술토, 흙이 사주 원판에서도 좀 많은 경우가 되는데 각기 합토가 되면서 흙이 더 강해지니까 이 사주에서는 흙이 상당히 강해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 많은 오행은 흙이 되겠습니다. 흙이 강한 오행이 되고 바란스는 쇠기운이 좀 흙기운에 묻히는 그런 형국이 되죠. 그래서 희신을 물었죠. 희신, 운에서 오면 좋은 거는 바로 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쇠기운이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쇠기운이 희신이 되고 이 사주 특수격인지 일반격인지 물어봤는데 특수격이라고 그랬죠. 갑기합토가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첫 번째 갑경충은 이루어지는지 갑기합토로 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흙기운이다. 그리고 일반격인지 특수격인지 이 사주 갑기합토가 이루어지면서 갑목 잡티가 사라지며 합토금 삼상격이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은 바란스는 쇠가 좀 약하기 때문에 운에서 큰 쇠, 경금이나 신금이 오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문제를 전주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팔자인데요. 정해년, 이민월, 경진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다시 한번요. 정해년, 이민월, 경진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번 주 문제는요. 이번 주 문제 역시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 사주에 정임 한목하고 인해 한목이 보이는데 이게 합이 되는지, 변해서 정임 합이 돼서 나무가 되는지, 인해 합이 돼서 나무가 되는지, 합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문제가 사주 형국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강한 오행을 찾는 게 사주 형국 파악하는데 용이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 이 사주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이 사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하면 문제점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문제점을 찾다 보면 아버지 덕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의 아버지 덕은 어떤지를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다 보면은 사주 공부의 향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댓글로도 답을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본인이 실력이 늘었을 때 나중에 옛날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복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댓글로도 답을 많이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알아맞히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